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게 뭐냐면은 우리 수요 예측법 배웠잖아요. 근데 수요 예측법 중에서도 이걸 뭐 다 가져가니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수요 예측 중에서도 몇몇 가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몇몇 가지는 말 문제로 잠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이건 넘어갈 거예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가지고 와서 제가 따로 계산 문제 영상 만들고 링크에다가 그 계산 문제 링크 걸어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은 수요 예측 배웠죠? 수요 예측 기법. 수요 예측 기법이란 걸 배웠어요. 수요 예측 기법. 네. 수요 예측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정량적 예측 기법이 있었어요. 정량적 예측 기법. 정량적 예측 기법이라고 해서 뭘 봤었죠? 여러 가지가 봤었지만 시계열 예측 기법이 있었고요. 시계열 예측 기법.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으면 바로 이거 배속을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회귀 분석법이 있었죠. 회귀 분석법. 근데 여러분, 우리 회귀 분석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귀 분석법은요. 그렇죠. 우리 회귀 분석법은 인과모형 분석이었죠. 인과모형 분석. 인과모형 분석이었어요. 인과모형 분석. 시계열 예측법에는, 자, 시계열 예측법에는 우리가 이동평균, 그러니까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이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계열 예측법에 중요했던 게 이게 있었어요. 시계열 예측법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시험 나올 수 있지만 변동요인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변동요인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가져갈게요.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끝. 자, 변동요인 네 가지. 자, 첫 번째 경향 추세 변동. 경향 그리고 추세 변동이 있었고요. 시험에 은근히 나옵니다. 반동은 뭐야? 변동 잘못 썼네 제가. 네, 변동. 네. 그 다음에 순환 변동. 그 다음에 계절 변동 있고요. 마지막에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불규칙 변동. 자, 기본적으로 시계열 예측기법의 변동요인 네 가지 꼭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순환 변동 밑줄. 순환 변동 체크해 주시고요.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네 가지는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순환 변동은 장기간 예측이고요. 수요 예측에서요. 계절 변동은요. 단기 예측. 그리고 불규칙 변동은요. 그렇죠. 우발적 변동.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발적 변동. 끝.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 예측 기법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그거대로고요. 그건 그거대로고 이거 시계열 예측법의 변동요인 이게 아주 중요해요. 변동요인이 매우 중요하고요. 변동요인의 네 가지 변동. 그 다음에 회귀 분석법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귀 분석법은요. 그렇죠. 키워드 뭐예요? 변수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반영해서 분명히 영상에다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카메라 이거 초점 때문에 밝았다 흐렸다 졌다 하는 거는 제가 길을 쓰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가로 등을 설치하게 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만 가져가세요. 변동요인 요거 꼭 가져가세요. 끝! 이겁니다.
자, 물론 계산 문제는 별도 있으니까 또 그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지금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걸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은 재고와 관련된 얘기, 재고와 관련된 얘기.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잘 보세요. 주제는 재고 관리예요. 재고 관리. 네, 재고 관리. 재고 관리라는 주제는 1과목 그리고 4과목에서 문맥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재고 관리라는 것에서 엮어볼 수 있는 주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네, 재고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재고와 관련하는데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뭐가 있느냐? 주문 비용. 그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큰 틀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재고 부족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시험에 전부 다 출제가 된다는 거 기본 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 재고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재고와 관련된 재고 종류예요. 재고의 종류. 재고의 종류 뭐 아시죠? 뭐 안전재고, 순환재고, 투기 구매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뭐 투기재고, 네, 그다음에 등등등. 근데 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안전재고와 관련된 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 계산 문제. 네. 그다음에 재고와 관련 세 번째가 또 재고 나왔죠. 이 주문과 여기 주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주문과 연관이 있는데 경제적 주문량도 여기 들어가. 경제적 주문량. EOQ죠. EOQ. 그 다음에 재주문점. ROP. 이런 거 세 가지. 네. 재고 관리와 연관돼서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재고와 관련된 거. 네. 이렇게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비용부터 해서 비용 나가고 재고의 종류 나가고 경제적 주문량이랑 재주문점 나올 겁니다. 물론 경제적 주문량이랑 재주문점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을 설명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다른 강의에 모아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어요. 자, 재고와 관련된 비용을 잠깐 보시죠. 자, 볼게요 이제. 항상 영상 딱 멈춰주시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찍은 다음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 필기하셔도 되고요. 깔끔하고 뭐 간단하지 않을까요? 예, 공부라는 건 최대한 손쉽게 해야죠. 예, 필요할 땐 공부와 관련 돈을 써야겠지만 뭐 무료로 들을 수 있을 때 무료로 듣는 게 좋죠. 그리고 저 유인물 대신 제 강의에 좋은 게 뭐예요? 유인물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갖고 와도 그때그때 사진으로 캡처하면 되잖아요. 맞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 즉 주제는 재고 비용이에요. 재고 비용이란 주제예요. 재고 비용. 자, 이제 첫 번째 주문 비용이에요. 주문 비용. 주문 비용은 다른 말로 발주 비용이라고 하죠. 발주 비용. 발주 비용이라고 해요. 발주 비용. 네. 그럼 발주가 왜 발주? 주문을 하다 이 소리죠. 그럼 주문을 하다의 반대인 주문을 받다가 뭐예요? 수주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주문 비용은 첫 번째 이렇게 먼저 외워주세요. 제가 암기실. 하, 수, 비, 통. 뭐라고요? 하수비통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먼저 하수비통이 뭐냐? 하역비. 참고로 여러분 물류 관련 비용에 있어서 하역비에는 뭐를 포함해요? 유통가공비를 포함해요. 유통가공비 포함을 해요.
유통가공비가 하역비에 들어간다는 거 잊어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역비에 포함입니다. 여기. 포함. 수송비. 수송비죠. 수송비는 뭐하고 뭐 합친 말이죠? 그렇죠. 운송비, 빨간색은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이네. 수송비. 저 쓸 필요 없는 말인데. 수송비. 그 다음에 밑에 건 뭐예요? 검사비. 검사는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하는 거죠. 통은요? 통관비. 또 통관료. 통관비. 수출과 관련된 통관료. 수입과 관련된 통관료. 이렇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주문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린 또 이제 주문 비용에 대한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뭔 관계냐? 자, 이건 이거고요. 자, 이 주문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자, 보세요. 좀 깔끔하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수량을 늘리면 주문 수량을 늘리면이라고 제가 썼어요. 주문 수량을 늘리면. 그럼 여러분, 주문 수량을 늘린다는 거는 소량 주문이에요, 대량 주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소량 주문이에요, 대량 주문이에요? 대량 주문이죠. 대량 주문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가져다 주는 영향이 있어요. 대량 주문을 하게 되면은 단위당 비용이 절감이 돼요. 단위당 비용이 절감. 즉 많이 주문을 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절감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주문량을 늘리면 비용이 절감이 된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대량, 대형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뭐다?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대표적으로 대량, 대형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그래서 주문 비용 같은 경우는 발주 비용이라 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그 대상이고요. 물론 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돈도 마찬가지 되겠죠. 주문 수량을 늘리면 이를 대량 주문이라고요. 단위당 비용이 절감된다.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주문 비용에 대한 정리를 끝내주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네. 심화는 문제 가서 풀겠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비용 봤으니까 이제는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자, 재고 유지 비용. 보시면, 자, 두 번째.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 자, 여러분,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건 간단해요.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거는 첫 번째, 뭐다? 재고 보유 시 발생이에요. 재고 보유 시 발생. 느낌 오시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재고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데, 자, 이때 보유할 때, 자, 과다 보유, 많이 보유할 수도 있고요. 적정 보유, 적당히 보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 보세요. 과다 보유라는 거,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의 증가라는 거예요. 재고 유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거 증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재고 보유 시 재고 유지 비용 같은 경우는 과다 보유하게 되면 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요. 적정 보유하거나 알맞게 보유한다는 거는 사실상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 느낌입니다. 재고 보유 시 발생하는 거. 그럼 도대체 그런 재고 유지 비용의 종류 또는 항목이 뭐냐? 이거 항목. 재고 유지 비용의 항목이 대표적으로 뭐뭐 있냐? 이거예요. 항목. 항목 보시면 뭐 뻔하죠. 여러분 뭐 보관비. 예, 보관비 뻔하죠. 그다음 뭐 창고를 했으니까 뭐 그 혹시 뭐 손해 입을까봐 가입하는 그쵸 보험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있어 회계적으로 감가상각비.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그냥 고정비는 빼고요. 예, 재고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거. 예, 보관비, 보험료 등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추가로 하실 게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도 재고 유지비에 들어요. 재고 유지비. 네. 재고 유지비에 들어가요. 네. 재고 유지비용 꼭 재고 유지비용. 네. 좋습니다. 재고 유지비용. 자, 우리 재고 유지비용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있겠죠. 물류거점. 물류거점이 뭐예요? 물류거점. 물류거점이 창고죠. 이게 창고죠. 예. 물류거점 증가 시 아시죠? 재고 유지 비용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재고 유지 비용 증가.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정도 재고 유지 비용. 자, 그다음 보실 게 뭐냐면은 해보실게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재고 부족 비용이에요. 재고 부족 비용. 재고 부족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재고 부족 비용. 잘 보세요. 재고 부족 비용이 부족이라는 게 포인트, 부족이라는 게. 상당히 부족한 내용인데요, 이게.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게, 그래요. 말 그대로 의미적인 건 재고 부족 시 발생이에요. 이른바, 이거를 뭐라고 발생하냐, 이른바 품절 비용이에요, 품절 비용.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품절 비용인데 제품이 품절이 됐어요. 고객한테 판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일단 오늘은 떠나가겠죠.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고객이 그냥 그 한 번의 품절로 인해서 우리 점포를 아예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는 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고객이 떠나간 상실비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고객 상실비용. 근데 고객 상실비용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게 고객을 잃어버린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객이 잃어버린 만큼의 가치, 고객이 우리에게 얼마를 팔아줬을 거라는 그런 추측, 실제로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재고 부족 비용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객관적 수치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끝! 재고 부족 비용은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재고와 관련된 거에선 재고 비용, 재고 관리와 있어서 재고 비용 먼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재고의 종류랑 경제적 주문량이랑 재주문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잠깐 가볍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